지난해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가 대단히 뜨거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우리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낮다는 얘기일 텐데요.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민 영화제를 기획하고 개최합니다.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난민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난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하시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불쌍하다, 예. 그러니까 도와주자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예. 정확하게 말하는 난민의 개념은 1951년도에 발효된 난민협약에서 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권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시민권을 부여받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내 네. 국가의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날 대신 보호해달라 이런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 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난민협약에서는 5가지의 경우로 인한 박해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인종적인 갈등,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국적, 네 번째는 특정 사회집단 소속원, 한마디로 소수자를 말하겠죠.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의견. 그러니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원, 정치적 의견 이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이런 박해에 의해서 이런 박해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에서 주권을 잃어버렸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인권 차원에서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종교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난민에 대한 정서가 기류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문제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마다 난민의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예. 어떠한 분쟁이 있냐 전쟁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시리아 사태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작년 경우 한 6천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6천만 명이요? 예, 6만 명이 아니고.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난민이 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바다에서 빠져 예. 죽는 경우 3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그러게요. 숫자가 네.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데 네. 안타까운 점은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나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안에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 오면은 힘들어지지 않느냐 우리한테 쓰여질 복지 예산도 없는데 왜 들어와서 저 사람 도와주냐 이런 인식들이 점점 팽배하다 보니까 난민에 대한 시각도 점점 이렇게 네.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먼 나라라는 시각이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천공항에 시리아 난민 28명을 포함해서 상당한 분들이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발이 묶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에서의 난민 정책과 인식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1992년도에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고요. 네. 94년도부터 난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22년 동안 한국에 신청한 난민이 15,250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580명이 난민증 받았습니다. 네. 4%가 안 되는 규모인데요. 전 세계적 평균 한 32% 되니까 굉장히 예. 낮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난민 신청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간이 3년 정도가 넘는데 이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생존 수단이 거의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예. 요청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 분들에게는 일하러 왔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인식이 비춰져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파리 테러 이후에 어떠한 테러 방지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을 들어오는 거 막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천공항에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네. 지금 갇혀 있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이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은 꽤 있습니다만 난민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은데요. 그 난민 이 관련된 지원 단체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영화제도 개최하시고 그러는 거군요.
예, 예. 그 난민 단체들이 모여서요 정보도 교환하고 예. 난민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이나 뭐 예산 늘리는 네. 이런 쪽의 노력들을 하면서 매주 모이고 있죠. 그런 연합체가 있습니까? 예, 난민존 네트워크 해가지고요 네. 함께 하고 있고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난민의 날 행사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많지도 않은데 함께 하자 예. 이런 식의 의견이 모아졌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공통의 주제를 좀 정해보자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우리 안에 난민이 있는데 이 난민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제처럼 좋은 게 없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난민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세요. 관심을 갖기에. 그러면 난민 영화제는 올해가 2회째입니까?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신 예, 거예요?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난민 영화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이제 난민들과 관련된 영화들이 상영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 예. 올해는 18일 날 예. 그 4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대답해줘라는 영화입니다. 예. 안산에 콩고 난민 어린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 3명의 어린이의 모습들을 다큐로 찍은 영화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말해줘 무사라는 영화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이 이스라엘에 정착해 살면서 5년 동안 사는데 네. 그 이 가정의 아이가 5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말을 하지 않는 아이의 그 스토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끝나지 않은 희망이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의 유엔 난민기구가 직접 제작한 다큐인데 남수단의 그러한 분재고로 인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다룬 영화가 되겠고 네. 마지막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디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저도 봤습니다. 예. 작년에 그 예. 칸 영화제에 한국 동료상도 받았고요. 그 스리랑카 출신이 프랑스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네. 가족들이 임시로 모여서 하는 가짜로 가정을 꾸려서.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들 가운데서 특별히 좀 다 보시면 좋겠지만 관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영화 좀 보면 좋으시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답해줘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골랐는데 우리가 모토는 우리 주변에 난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영화는 다 외국 영화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민 이슈가 적다 보니까 네. 관련된 영화나 자료가 없던 거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대답해줘라는 영화가 한국 난민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주변에 이웃인 난민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동안에 영화 상영 말고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또 부스 이런 것도 마련이 된다면서요. 예,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3차례를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대답해줘의 그 김현실 감독님이 네. 나오셔서 이 영화 다큐가 3년간 촬영된 영화거든요. 예. 그런데 70분의 담기로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오시면 거기에 녹이지 못한 다양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끝나지 않은 희망의 이 감독 크리스 로하요라는 감독이 이번 영화제를 위해서 내한합니다. 예.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현장의 이야기들 실제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습니다. 네. 부스에서는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예, 9개 단체가 이번에 네. 참여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콩고의 밑가떼랑 음식을 먹는 체험 행사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 난민을 실제 심사해보는 네. 퀴즈로 심사해보는 이런 체험도 하고 한국의 난민 신청하는 다양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야기 듣고 체험하는 이런 그러니까 영화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하게 난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난민영화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난민영화제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가실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원래 난민의 날은 6월 20일입니다. 네. 이번에 월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때 하면 많은 분들 참석하기 힘드니까 토요일 당겨서 이번 주 토요일 6월 18일 날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장소는 충무로 대한극장 4층에서 하고요. 시간은 10시 반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하루 종일 하는 거군요. 예. 예.
제2회입니다. 난민영화제 관심 있는 분들 가보시고요. 난민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오신 길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